영어를 찾아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월의 먹거리 중에서 전통이 있는 먹거리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불고기인데요. 아니, 불고기가 어디 가도 뭐 다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제가 불고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영월의 불고기는 좀 독특하게 맨 처음에 이 불고기를 물에 담그는, 즉 전골 방식이 아닙니다. 이 판을 보노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뺑 둘려서 육수가 있고요. 그 위에 불고기가 놓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만 또한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만 어떤 특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약간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요 가에 좀 또는 가운데쯤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불판이 이렇게 구멍이 다 나 있었습니다만은, 그 구멍이 난 것을 청소하기가 어렵다. 설거지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요즘은 구멍이 난 것을 안 쓴다라고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아쉽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제가 구라를 좀 더 떨어보겠습니다. 이 요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열을 전달하는 방법이지요. 라면을 끓일 때 물이 끓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운데 부분은 위로 올라오고 위에 올라와서 약간 식은 그 물은 다시 외곽으로, 냄비의 외곽으로 가서 물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물이 끓는 방식을 이용해서 요리하는 라면, 또 이런 것들은 대류열이라고 그러죠. 물이 대류를 하면서 요리가 되는 대류 에너지 전달 방법의 하나인 대류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 이것이 이 육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가운데처럼 프라이팬처럼 되어 있어서 고기를 올려놓고 프라이팬에 열이 올라서 고기나 이런 것들이 닿아서 삼겹살 프라이팬 또는 네모난 쇠판에다 구워 먹는 것이 바로 그 전도열이라고 하는데, 열을 전도시키는 방법이지요. 그런 방법이고, 마지막은 우리가 숯불구이 하듯이 불에다가 직접 닿게 하는 방법이죠. 그 복사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복사열을 이용해서 요리하는 방법, 그리고 전도열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방법, 그리고 대류열을 이용해서 요리를 하는 방법, 세 가지가 방법이 있는데, 우리 혓바닥에 가장 그 맛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복사열, 가장 화끈하고 좀 타죠 많이. 그렇게 복사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맛있고, 두 번째가 프라이팬과 같은 전도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맛있다 그러고, 가장 맛이 없는 것이 대류열, 물을 끓는 방식과 같은 거지. 그렇게 그 방법이 가장 맛이 좀 떨어진다라고 합니다만, 우리 건강에는 정반대로 그 대류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먹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직접적에서 불에 달궈서 먹는 복사열을 이용하는 방법은 건강에 좀 해롭다, 이런 방법인데, 사실 이 영월에서 옛날에는 여기에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었는데, 이 방법은 구멍이 뚫려 있다 보니까 그 안에 불들이 바로 고기에 닿는 복사열도 전달이 되고, 또 이 프라이팬 같은 방식에다 올려놓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올려놓다 보니까 전도열에 의해서 고기가 있는 방식도 또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또 나중에는 이렇게 국물이 흥건하지 않습니까? 영월 사람들은 이거 먹다가 이렇게 국물에 익은 고기를 빠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다 보면 빠뜨리는데, 이렇게 해서 빠집니다만, 이렇게 해서 전도열,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하는 방법을 주로 옛날에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구멍 뚫린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설거지하기에. 그래서 좀 그것이 사라져가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월 사람들은 여기서 그 고기를 건져 먹고
국물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에 닿은 것을 국물을 밥에 말아서 먹는, 밥에 비벼서 먹는 방식을 많이 이용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왜 강원도에서 영월에서 왜 이 불고기가 유명해요? 라고 하실 수가 있지요. 그 원인을 말씀드리자면요, 좀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영월에 보면 장릉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요. 예, 단종이 잠자고 계신 그 단종릉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영월에 계신 분들도 요 사연을 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 단종 왕릉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월 장릉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 위에 단종이 잠자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이 장릉은 숙종 때까지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숙종 때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절기마다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소를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뭐 일동갈비인가, 이동갈비, 포천갈비, 또 수원갈비, 뭐 이런 갈비들이 주로 유명한 곳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소는 잡을 수가 없었어요. 살아있는 소를 마음 놓고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큰 농기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임금, 돌아가신 임금님들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목적, 여기는 단종 왕릉입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소를 잡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양 인근, 구리에 있는 동그릉 인근, 뭐 이동, 포천 이쪽에서는 소를 많이 잡은 것 같고요. 그러나 거기는 양반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강원도 영월에는 양반들이 많지 않았죠. 그래서 절기마다 소를 잡아서 제를 올리고 남은 그 소고기들을 양반들이 다 먹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는 천민들이 많았던 영월 지역에서 그 소를 큰 거를 한 마리 잡으면 양반들이 맛있는 고기는 먹었겠지요. 그리고는 그냥 삶아서 아마 소고기를 그렇게 먹지 않았을까. 아마 그 당시에 수령님이었거나 양반님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자라는 어떤 선민 사상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추를 합니다만, 아마 그래서 지금의 그 영월에서는 이렇게 불고기가 유명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지금의 영월에 살고 있는 젊은이들도 영월에 왜 불고기가 유명한지는 잘 모릅니다만은, 과거 몇십 년 전에는 영월에서는 결혼식을 하든 또는 동네 어르신들의 잔치를 하든 한갑 잔치를 하든 어디 행사장을 가면 모두가 다 이렇게 불고기를 했습니다. 타 지역처럼 뭐 국수를 한다든가 뭐 백반 전문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런 식으로서 이 불고기를 먹었습니다. 영월에 살고 있는 꼬마들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3, 4, 50대, 60대 이런 분들은 다 그걸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영월군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영월의 향토 음식으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만은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월에서는 예로부터 불고기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았고 아직 거의 사라져 가는데 조금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좀 크게 경제적으로 성공한다라고 했을 때 사실 이 불고기, 영월 전통 불고기를 프랜차이즈로 좀 만들고 싶은 욕심도 사실은 제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강원도 영월에 보면 쌍용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쌍용집, 이곳에 가시면 그나마 전통적 방식의 불고기를 즐기실 수가 있고요. 제가 강원도 영월에서 많은 곳을 아직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통적 방식으로 불고기를 요리해서 판매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 많이 줄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많이 발견을 해서
다시 이곳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영월의 쌍용집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그곳에서 식사를 해보신다면 영월의 불고기 맛을 예전에 100%는 아니다 하더라도 한 8, 90%는 느끼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더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전통적 방식으로 불고기를 영업하시는 곳이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신다면 제가 이 영상의 설명이나 댓글 쪽에 꼭 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월에 대한 맛집 중에서 불고기가 전통적으로 유명했었고 그것에 대해서 오시면 꼭 맛을 보시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